여의도 타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을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들 뭐 일주일 동안 별거 없었죠?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정치권이 그냥 네. 하루하루 정치권만 이슈가 너무 많아요. 예,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예. 장 소장도 이슈가 많아요. 저요? 장타짜도. 괜찮아요. 저는 좀 뭐 늘 낙관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정도면 네. 뭐 한두 달 전에 비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좀 저는 양쪽 다 네. 그래도 국민들 눈치를 보려고 한다 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두 달 전이면 뭐 이념 뭐 이제 뭐 구속영장 뭐 이런 걸로 네. 막 치고받고 할 때 아닙니까? 그때보다 낫지. 하긴 그때보다는 뭐 김포를 서울을 편입하네 마네 이런 논의하는 게 그래도 좀 낫죠. 좀 민생과 정책적인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문자를 야 근데 성함이 같은 분들이네. 김혜진님, 양혜진.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지난도 타짜 엄청 뜨거웠는데 오늘도 기대 만빵하며 대기 중입니다. 어나더 혜진, 송혜진님. 요즘 회사 일도 힘들어서 스트레스 만빵인데 타짜 듣고 있다 보면 속도 시원해지고 웃게 해주셔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스트레스 좀 날려주세요. 이게 이제 타짜의 매력인 거죠. 원래 이게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오늘 날씨도 좀 서늘한데 네. 제가 또 화끈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불사르겠습니까 장타짜? 네. 예? 제가 또 우리 김상일 평론가랑 예. 세게 한번 붙어볼게요. 장타짜 요즘 심기도 불편할 텐데 오늘 한번 불사르겠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 하고- 번 문자를 소개를 덜 하신 것 같은데. 예. 자 유튜브로 가람님 오늘 좋아요. 오늘 좋아요 꾹 했어요. 근데 좋아요를 하면 안 돼. 이거 알림 설정하고 그쵸. 구독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양혜진님께는 커피 쿠폰을 드리고 이 가람님은 안 드려요 오늘은. 왜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하고 요거 알림 3종 설정? 세트 구독하고 알림 세트 드려요. 알림까지 했다고 하시면 드리는. 아니, 드려요. 그래요? 드려요. 당근을 그래요? 이미 아, 하셨을 당근- 수도 있죠. 그럼 드릴게요. 예. 드려요. 드리는데 메일로 전화번호 보내주셔야 돼요. 이메일로 저희 그래야 드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독재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남의 돈 쓰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 보는 것 같아요. 에? 뭐? 마음대로 막 그냥 아니, 본인이 저 윤석열 인재영입- 대통령 아니고요? 인재영입 위원장도 본인이 해버리고 야, 인재영이 위원장. 한쪽은 저보고 재밌더라. 이재명 대표 같다고 하고 한쪽은 저보고 윤석열 대통령 같다고 최고네요. 하고. 난 너무 좋은데. 독재자란 얘기죠.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요겁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말에 거침이 없어요. 인요한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얘기 일단 제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나고 설친다.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친다. 그 바람에 당의 위계가 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 이걸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대통령을 호가호위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문제다. 대통령이 최근에 그걸 깨닫고 자기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을 거다. 자, 정치쇼 국어 시간입니다. 1. 이 홍 시장 지문에서 화자가 얘기하는 듣보잡과 호가호위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김기현 당대표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네. 홍준표 시장 징계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죠. 뭐 장재원 의원이냐 아니면 이용, 뭐 윤한홍 이런 분들에 대한 감정도 별로 좋지 않지만 네. 타켓은 김기현 당대표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타짜는요? 네, 뭐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해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건전한 비판을 좀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듣보잡 이 정치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단어들은 정치 원로로서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마치 굉장히 선배기 때문에 모든 거에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네. 이거 청년들이 좋아하다가 말 부분이에요. 지금 조금 좋아해 줄 때 너무 꼰대 같은 이런 거는 좀 하지 않는 쪽으로. 네. 뭐 여기 보면 뭐라는 애가 나와서 나를 조롱했다. 이분도 한 60 다 돼가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홍 대표 거기서 지칭하는 그 애를 저희가 아마 내일 좀 인터뷰할 수도 있습니다. 홍 시장 말씀 보면은 한 두세 가지가 네. 보여요. 막 공격을 하면서 또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싹 피해 나가는 모습들. 그게 이제 뭐 아. 이준석 전 대표하고 차별하라면 차별화인 거.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 만나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인요한이라는 마이크를 활용하면서 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도와주는 거지. 어. 라고 하면서 또 인요한 지금 위원장이 사실은 김기현, 장제원 이런 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근슬쩍 차도살인이라고나 할까요? 양쪽 다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거예요? 차도살인적 성격이 원하는 게 이뇨한 위원장도 그렇고 뭐 홍준표 아주 대표도 그렇고. 이분들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하나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 시장 뭐 많은 말씀에 좀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국민의힘이요 네. 그냥 저 뭐지 중진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중진이 없어요. 지금 예, 그냥 네. 영남권에 조금 있을 뿐이지 네. 국회의원 자체가 없어요. 수도권하고 이쪽에. 네. 그러니까 뭐 위계 질서라는 게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의힘 계열은 철거가 된 상황이고 재건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홍 대표가 홍 시장이 생각하시는 뭐 과거식의 위계 질서의 정립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윤타짜 홍 시장이 여기서 노리는 건 뭐예요? 대통령은 건들지 않으면서 대통령 주변 세력들을 정리하게 하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까지 있고 네. 또 뭐 나는 쓴소리는 하지만 네. 이준석하고 다르다. 이런 걸 보통 중도화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좌중우. 자 보세요. 네. 이준석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 찐윤핵관 네. 나 네. 여기서 나는 홍준표 그럼 네. 나는 가운데 이렇게 네. 포지셔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윤핵관을 공격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같지만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는 거는 뭐 다르다. 나는 뭐 이렇게. 금도를 지키는 그러니까 사람이다. 뭐 이런 저는 윤 자기가 생각하는 실장 거죠. 말씀을 이어서 하면은 네. 이 금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 본인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기라고 하면 정적 제거? 미래의 뭐 정적 제거 그렇고 이런 거. 본인의 화려한 부활 네. 뭐 그걸 위해서 필요한 뭐 세력들의 갈라치기 정지 작업 네.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지 네. 뭐 여기에서 뭐 국민이나 큰 정치나 뭐 이 지금 정치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시대 정신이나 과제 이런 걸 중심적으로 고민해서 한 소리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말씀이 귀에 이렇게 잘 그리고 들리지 않아요. 홍 시장의 말에 힘이 붙기가 어려운 게 이건 뭐 홍 시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예컨대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신당을 만들 거냐 남을 거냐 플레이어잖아요. 네. 홍 시장이 뭐 총선 때까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것뿐이지. 실제로 플레이를 할 수는 없다. 행동이 알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장타짜. 시장 어.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왜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계시는데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심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거. 그냥 권력에 기생해서 자기를 뭐 당원권 정지시키거나 홍준표 시장 비판하고 뭐라고 한 사람들만 화풀이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당의 원로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인요한 위원장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예. 말을 하자는 거거든요. 대화를 하자는 거고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네. 인요한 위원장은 그런 거 말고 네. 아유 우리 상처받은 우리 준석이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유승민한테는 어우 젠틀맨이에요. 네. 유승민 의원이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밖에 나와서 당을 어떻게 바꿔야 되니까 이런 거 참고하세요. 얘기는 안 해요. 젠틀맨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으로 조직 폭력배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행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까지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이렇게 이완이 장타짜 잠깐만. 핫하게 하시네. 잠깐 장타짜 지금 말을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요? 또 1억이 2억 되고 2억 10억 되는 수가 있어요. 1억까지는 감당이 안 소장 하나만 받아야지 뭐 100개 받으면 그거 감당 안 됩니다. 뭐 네, 이게 뭐냐. 누구누구처럼 매일 재판 다닐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을 많이 드리면 하셨는데. 예. 이게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은 예의가 없어 싸가지 없어 이런 프레임으로 가두는데 네. 물꼬를 트게 해줬단 말이에요.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영어로 얘기해 싸가지 없어 인종차별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지금 일부의 사람들이 계속 몰고 가는데 이게 깡패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싸가지 없어? 눈 깔어. 싸가지 없는 XX. 네. 이게 바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폭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다시 그 한번 얘기는 그 부산 얘기는 그 뒤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급하네 우리 장타짜가. 그 이미 얘기는 뭐 이인현 위원장이 이미 나왔으니까 뭐. 아니 우리 윤타차께서 아니, 이인현 그거-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알았어요. 하시니까 네. 전 얘기. 저 이준석 전 대표 있어 뒤에 그 부산 얘기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여의도 복국집 얘기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감정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너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정치에선 안 돼. 이런 논리로 지금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얘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보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고. 그런데요, 난 굉장히 궁금한 게 이뇨한 위원장이 제가 그 속은 모르겠어. 이뇨한 위원장이 내가 부산에 내려가면 분명히 이준석 전 대표가 미스터 린튼 그리고 영어로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 있다가 면박당하고 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되겠지. 그럼 내가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어. 이걸 계산한 건 아닌 거잖아. 그런 걸 계획하거나 계산한 건 아닌데 이용당한 거죠. 아니 이용당한 그래도 거. 이준석 대표 아까 왜냐면 제가 이용당한 거를 폭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뭐 맞지? 장 소장님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네. 이준석 대표도 그랬잖아요. 나를 속 좁은 놈으로 만들려고 한다. 근데 그럼 영어로 한 건 누가 시킨 거예요? 그렇지. 그게 폭력적. 그게 옛날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탄핵 유도 잘못됐지. 잘못됐죠. 왜 잘못됐어? 아니 그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할게요. 네. 예전에 이제 탄핵 네. 유도론 때 네. 유시민 막 그 논쟁하니까 탄핵하니까 이제 막 덤태기를 썼잖아요. 한나라당이 네. 막 토론하다가 탄핵을 유도했다. 네. 왜 그 유도에 넘어가셨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그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속 좁은 놈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영어로 이야기? 그러니까 그건 뭐 좋습니다. 그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뭐 논쟁한다고 될 일이겠어요. 그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건 평행선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자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 그럼 누가 감정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삼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보고 하는 게 뭐 모두가 이건 뭐 홍준표뿐만 아니라 인요한뿐만 아니라 이준석뿐만 아니라 뭐 뒤에 안철수까지 네.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저는요, 이게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인들은 보여주는 걸로 국민에게 그거를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공감을 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인요한 위원장이 폭력적이지가 않아요. 이준석 대표가 제 눈에는 훨씬 폭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거기서 얘기하면은 안 된다, 된다 이런 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왜 안 돼요? 이 왜?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약소국에서 온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모가 달라서 또 약간 다른 피부색이나 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 나라 언어를 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 백인이 아시아 인종한테 한국말로 써. 막 그러면서 김상일 뭐 너 내가 환자야? 뭐 이런 식으로 써.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뭐겠어요? 이 사회에 이론을 네? 인정받지 그렇죠. 못하는. 그게 차별이에요. 그게 차별. 네? 그래서 제가 뭐 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계 인권선언 50주년에 그 제네바 인권 고등판무관실 인턴을 하면서 심플하게 하나 네. 깨달은 게 있어요. 뭐요? 거기서 하나 되게 크게 깨달은 거. 네. 차별, 그다음에 인권 그 침해는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 가지고 다르게 대하거나 차별하면 그게 인권 침해예요. 차별이고. 영어를 근데 썼다고 보세요. 이건 좀 말이 돼야지.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차별이죠. 백인에게 네. 미국 깜짝이야. 국적자에게 영어를 쓰는 게 어떻게 차별이에요? 왜 미국 말이 되는 국적자입니까? 소리를 하세요. 한국 진짜. 국적자지. 한국 국적인데. 여기서 살고 이중 있는데. 국적이잖아요. 이중 국적이면은 그 나라의 국적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적을 인정했으니까 한국인으로 대해줘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교포 중에 이중 국적 가지면 그건 미국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한국말로 얘기 못해요? 그럼 그것도 인종차별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건 미국인이 정치적- 하면은 본토에서 미국인이 하면 차별적이죠. 그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교포들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거는 근데- 해결날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하는 것과 그러니까 아니, 백인에 우리 대해서 이거는 영어로 하는 그만하고 거 그럼 어떻게 계속 인종차별이냐고. 문제 없으니까 영어로 쓰라고 해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롱과 어. 비아냥이고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한 거는 나와 당신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정치적인 함의를 영어로 표현함으로써 인식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아니, 왜 영어로 그걸 제가 하려고 생각할 때는 해요? 제가 자, 이준석 그건 정치적인 대표가 선택과 당서 의미지. 국민의 이야기를 네. 들어야 됩니다. 당신 지금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냥 우리말로 했으면 안 되나? 아니 미국인에게 영어로 얘기하는 게 인종차별이라는 논리에 비약을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인인데 좀 다른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걸 부각시키는 건 차별이라니까요. 이중국 예를 들어서 여성을 우리가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자, 자, 않았어요. 자, 근데 여성임을 부각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차별이지. 저는 영어를 쓰고 한국 그래 이거 생각이 다른데 네. 전 이 장소장님 생각을 제가 바꿀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그 사람은 미국인이니까라는 전제는 조금 이중국적 뭐 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미국이니까 영어를 쓰는 게 뭐가 문제냐 그건 조금 뭐 장탔다, 장탔자. 뭐 인종차별 아니고 그거는 떠나서 네. 요런 건 어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 인현 위원장이 저랑 인터뷰할 때도 아니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나이는 동생이지만 내 정치 선배니까 네. 내가 많이 배우겠다. 계속 찾아가서 그 약 도움을 올리는 청했다. 거라니까요. 약 그러니까 올리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준석 딴 걸로 넘어가요. 네. 아니 도- 이준석 네. 대표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김기현 당대표가 에게 있으니까 그들을 바꿔야 아니, 그러니까 한다라고 알겠는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나는 그 얘기는 못 하겠다고 어쨌든- 이현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네. 어쨌든 찾아갔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먼 길에 나이 많은 어른이 왔으니, 그러니까 뭐 나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왔으니 그냥 좋게 차 한 잔 만나서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하는 질의응답 할 때 그냥 가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끝나고 남아 있었으면 차 한잔 하시죠 당연히 했을 텐데 그냥 가버리셨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그게 네, 뭐 그 이거는 내용 뭐, 다 읽어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그래요? 없었는데 그리고 네. 그건 좀 사회자의 잘못이 아닌가. 원래 당초에는 그 토크 콘서트 사회를 저보고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제가 사회 봤으면은 인유한 위원장님 단상에 올라오세요. 그러고 알겠어요. 한 말씀 하세요. 네. 악수하세요. 이랬을 텐데. 요 얘기 근데 듣고 마무리- 저는 참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네.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우리나라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가는 길이 점점점 굉장히 좁아져요. 좁아져? 그렇죠. 이렇게 사감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지도자의 모습하고는 멀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치적 그 뭐랄까 사적 욕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저같이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적 내공이 훨씬 커 보여요. 네? 네. 훨씬 선배 같아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좁아. 이렇게 뭐 보이기 인정하면 시작하면 안 안 돼요. 되니까 잠깐만 우리 그분이 인유한 도덕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국민의힘이 뭐가 잘못됐고 여권이 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혁신하기 위해서 오신 근데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누구 그냥 너 좋은 대변을 사람이에요. 너 상처받았으니까 우리가 치료해 줄게요. 만나요. 그렇게 말하는 이렇게 거에 하는 게 목적이 말이 안 있잖아요. 되죠. 그 자체가 자,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뭐, 혁신을 제가 하는데 퇴장하고 싶네요 진짜. 뭐, 뭐, 민요한처럼. 뭐, 얘기하세요. 예, 뭐, 윤타짜 아유, 할 얘기 있으세요? 예. 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저도 이제 좀 뭐 돌아가면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뭐 이준석 돌아오면 배알 없는 뭐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맥락이지만은 방금 이제 김상희 선배가 말한 이준석 대표의 길이 조금 좁아진다. 뭐 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명확해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뭐 여러 반응들 그리고 이제 장 소장님은 아무 문제 없다.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 조금 중도적이거나 이준석 대표한테 그래 조금 우호적인 사람들도 아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런 건 또 팩트잖아요. 네. 그런 반응을 보임으로 해서 조금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좁아진다 명확해진다 같은 말이지만은 크게 봐서 신당으로 자기 의지 플러스 여러 환경들이
뭉쳐져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굴러가는 거? 이미 신당 쪽으로 방향을 그리고 저는 잡았다. 저 평론을 하면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요. 그리고 저하고 친한 정치인들 많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많이 욕하는 사람들 저하고 다 친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안민석 뭐 의원이라든가 뭐 정봉주 뭐 전 의원이라든가 등등 저하고 다 친하지만 방송에서 한 번도 일방적인 옹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는 오늘 그 우리 토론도 예? 그런 기준이 아니 적용돼서 내가 저희가 이준석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인 우리가 잠깐만 약간 생각이 달라도 그래 너는 이러하고 나는 이러하고 또 안 합쳐지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네. 뭐 아니 내가 약간 이준석에 강요하듯이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니 이준석에 대해서 내가 답답하죠. 무조건 옹호한 것도 아니고 이준석 싸가지 없다. 네. 사감을 가지고 사람을 왜 대하냐 인성이 문제다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내가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감을 이준석에 가지고 대해서. 지금 이준석을 대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사감이란 얘기는 김상일 평론가님이 아유,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유, 저는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다들 좀 잣대가 틀려? 가라앉히시고 요 얘기 좀 마저 해보죠. 장타차 때 나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저 부산 얘기하느라고 좀 15분이 가버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요거 이제 어제 요 얘기 네. 그 홍 시장이 인 위원장을 했던 대통령이 원래 술수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네. 대통령을 이용하는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최근에 그걸 깨닫고 자기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다. 요거 그런 얘기가 여의도와 이거 무슨 기자분들 사이에서 네. 지금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제이모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지난번 2기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구성이 될 때 좀 예.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나를 이용해서 그냥 2기 당직자들 임명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서 되게 좀 화를 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여의도에 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그때 네. 그 이야기 나왔을 때 네. 저는 조금 잘 모르겠다. 정보가 없어서 그랬는데 장소장님은 대통령하고 두 사람 독대가 짰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사실인 건가? 아닌 건가? 그게 이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 시킬 때 그때 네.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반대를 하고 원내대표도 반대를 하니까 예. 장재현 의원이 다른 얘기를 하니 예. 뭐 김기현 당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가 직접 이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안이 좀 정리된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좀 이기 당직자를 짠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좀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가 좀 퍼져 있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런 부분이요. 그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중진들 지도부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수도권 출마. 네. 뭐 이제까지 실명 나온 거 보면 지도부는 김기현 대표일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은 예를 들면 뭐 장지현 의원, 네. 권성동 의원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보면은 예. 김기현 당대표는 불출마를 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할 생각이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본인의 측근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김기현 대표가 5선 그대로 울산 나가는 거야말로 총선 폭망하는 길인데 우리가 바보냐 우리가 그거 모르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 김기현 대표 측근들도. 측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김기현 대표도 아유 내가 5선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했는데 내가 뭐 빼자면 더 달아서 뭐 하겠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김기현 당대표는 시점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불출마냐 아니면 수도권 출마냐. 네. 장재원 의원은 버티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 수도권 영남 윤회관 3선 이상 이거에 딱 걸리는 분이 장재원 의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은 버티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불출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강서 재보궐선거 직후부터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정보가 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였는데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요한은 대통령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럼 장재원은 대통령하고 강서 재보궐선거 끝나고 또 독대해가지고 이걸 다 짠 사람인데 그럼 지금 인요한이 장재원 압박하는 것은 인요한 본인의 뜻이야? 아니면 뭐 대통령의 오더야?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답은 3부에서 듣는 걸로. 물 흐르듯한 유려한 진행. 3부로 돌아올게요. 자, 히어로님께서 토론이 너무 박진감 넘치네요. 그 앞에 한 문장 더 있어. 진행이 너무 매끄럽고. 아우. 네, 2288님, 세 분 원래는 친하시죠? 안 친합니다. 자, 일단은 저 장타짜하고 김타짜는 원래 자주 공치러 다니는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후로 칠진 내가 모르겠어. 추워요.
추워요? 오, 이 내년 봄까지 추워요. 김타짜랑 라운딩 없다라고 선언하는데 지금? 추워요. 네, 추워요? 알겠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다 프로들인데. 자, 일단 그리고 요 얘기. 무슨 얘기다 말았죠? 유려한 진행이라고 그러고 잊어먹었네. 네. 그, 이제 신당 얘기하세요. 신당, 윤타짜. 예. 그 신당이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앞에 거하고 연결되는데 그거 신당 전에 그 얘기. 요거 소위 말하는 장지원 의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출마 선언을 할 거냐, 험지출마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공지 아까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장소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는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은 지금은 그럴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네. 좀 버틴다라고 하는데 아니, 얼마 전에 막 수도권 출마 얘기 나온 날 SNS에 그 사상에서 지역 활동하는 사진 맞아요. 딱 올렸다고.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는 버티겠다라고 하더라도 압박이 높아진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네. 자기 몫이지만은 예. 근데 제가 장제원 의원이라면은 과거에 이렇게 역사들이 있잖아요. 뭐 삼철에 뭐 불출마 응? 뭐 선출직 안 하겠다. 네. DJ 때 뭐 그런 선언들 이걸 약간 자기가 포지티브하게 받아서 나의 결단식으로 하는 게 장 의원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 밀려서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그건 이제 어떤 저는 장제원 의원 서울 출마 그거는 뭐 아니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고 보고 하여튼 뭐 다른 선택을 하는 거를 내가 하는 식으로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사자한테 한번 저 용산 얘기니까 이게 만약에 장지원 의원이 지금 뭔가 불출마 분위기 막 인원 의원들 잡아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어제 홍 시장이 요 대통령이 자기 호가위.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다. 요걸 합쳐서 보면 네. 일종의 대통령이 이뇨한 위원장을 이용한 차도살인적 성격이 있다. 영남권의 물갈이를 위해서는 중진 의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험지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해줘야 해요. 네.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분들이 김기현, 장제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장제원 의원 지역은 장제원 의원이 안 나가면 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장제원 의원이 거기를 탄탄하게 사상적으로 예, 그렇긴 하죠. 그 쉬운 데가 아니고 예, 잘 관리를 했는데 근데 상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남권 물갈이 해야 되는데 장제원도 불출마 안 하는데 나가는데 내가 왜 나가. 주호영 의원 어제 딱 그러잖아요. 나는 대구에서 정치 인생 끝낼 거라고 안 떠날 거라고 저렇게 버틴단 말이에요. 그 물꼬를 김기현 장제원 의원이 터트려주지 않으면 네. 영남권의 중진 의원들은 아무도 아마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 안 할 거예요. 그럼 이뇨한 위원장의 그런 워딩과 압박에는 용산의 의중이 담겨 있다? 저는 상당 부분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이심전심?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굳이 내 말로는 못하는데 대신 해주니까 고맙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사상이 네. 그 저기 장제원 의원이 되게 탄탄한데 이럴 거예요. 만약에 장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서 3파전이 되면 모르는 승부지만 네. 장 의원이 안 나가고 약간 지역 기반이 떨어지는 사람을 세운다고 해서 네. 민주당에 밀릴 지역은 아니죠. 민주당이 밀릴 지역은 민주당에 에게 밀릴 국민의힘이 지역은 밀릴 알겠습니다. 양자 구도일 때. 그 김타짜는 그거 물어볼게요. 제가 저는 예.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혁신이 많이 받잖아요. 예. 혁신위원장한테 실질적 권한과 권력, 힘이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미리 인요한 위원장한테 당신한테 내가 다 전권을 줄 거야 밀어줄 거야 이러고 들어왔다고 우리가 예측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인요한의 정치력이라고 전 봐요. 정말 국민의 정서에 맞게 워딩을 처음부터 뱉어냈고 최종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한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메시지에 사실상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고 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게 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한다. 그럼 인요한은 그냥 바보 되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험지 출마 아무도 안 하고 불출마 아무도 안 한다. 그럼 이 다음부터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그 여론의 인정이 언론의 인정이 계속 이어지겠어요? 아니 뭐 인요한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로 끝이에요 바로. 근데 지금 그 싸움을 인요한 위원장은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여론의 지지가 붙어서 압박이 가해져야 이게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힘의 부분에선 윤핵관이나 이런 쪽을 인요한 위원장이 따라갈 수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가 문제다라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저는 안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할 예전에 수가 전당대회 때 뭐 이렇게 친윤이 문제다라고 장제원이 빡 프레임을 만든 게 대통령이 눈이 어둡다는 말이냐.
사람을 잘못 쓴다는 건 대통령을 뭐 한다는 뜻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땐 참 특이한 논리를 세워가지고 뭐 안철수, 나경을 이렇게 밀어냈는데 지금 아까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대통령에 의해서 호가호위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문제고 그거 다 누구 욕이야 결국은 그러면은 아, 다 뻔하지 그게. 결국 그럼 대통령을 돌려서 저격하는 거다. 그럼 그렇죠. 뭐 저격이라기가 그리고- 보다는 압박에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뭐 대통령 사랑한다면은 뭐 이렇게 해라라는 식의 프레임도 저는 그게 좀 만만한 프레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요한 위원장이 뭐 변화를 이야기할 때 너무 허황되게 이야기하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현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변하게 하는데도 그 단계가 있고 나름의 전략이 저는 있는 거라고 봐요. 대통령한테 쓴소리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영남에 뭐 대통령 측근 공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쓴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그렇죠. 이분의 어법이 재밌어. 그러니까 저는 쓴소리를 돌려서 상당히 했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소리도 저는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잘못됐어. 대통령은 문제야.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가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자리를 유지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법이 재밌다는 게 중진 의원들 많이 해먹었으니까 집에 가라가 아니라 네. 스타 의원들은 서울로 오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뭐 호가호위한 첫걸 대통령 사랑한다면 네. 나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알 거다. 그러니까 참 이런 워딩은 좀 재미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당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인요한으로 인해서 야당에도 혁신의 이슈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에도 뭐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든가 어쨌든 이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 반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개발해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불안해 하잖아요. 민주당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좀 봐야 된다고 근데 봐요. 김 타짜님께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신 것 같은데. 반대한 게 아니라 저는 인요한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 공천 하지 마세요. 이거 인요한 혁신위원장만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중진 의원 험지 출마하세요. 이거 혁신위원장만 할 말은 아니잖아요. 딴 사람 못 혁신은- 하잖아요. 혁신은 그보다 더 큰 걸 해야죠. 원래 문제 있는 것들을 정말 뼈아프게 지적을 해가지고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국민의힘에 있는 중진들이 못하는 얘기 혁신위원장이 하니까 혁신위원장 잘하고 근데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그게 같아요. 그렇죠. 나는. 더 뭐 세게 못하냐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뭐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변화시킨 데서 막 면전에서 세게 이야기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러잖아요. 한나라당이 아니지. 국민의힘 혁신 별거 없다. 유승민, 이준석 다 맡기면 된다. 그거는 모르겠네. 제가 장성철 소장 말씀에 좀 답 겸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막 듣보잡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앞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어제 그랬죠. 네? 그러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그 말이 듣보잡 다 정리할게요 이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을 명심해서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대답을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냥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다 정리해서 하는 순간 인요한 날아가는 거예요. 김상일 평론가님과 저랑 이게 관점이 다른 게 그게 이제 기대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상일 평론가님은 좋게 해석하지만 저는 그게 약 올리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류한 위원장이 못해요. 그런데 그냥 알았어요 하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근데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아니 거거든요. 이게 약 올린다는 게 알겠어. 결과적으로 뭐 내가 약이 오른다라는 거랑 눈앞에서 깐족거려서 약 올리는 건 다른데 그건 약간 뭐 알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신당 신당. 장사자 나갑니까 이 대표? 이 대표는 나갈 것 같아요. 이제 51%가 넘었잖아요. 지금 54%된 것 같고 12월 27일 날 할 것 같아요. 그 전후를. 진짜 12월 하나씩 27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딱 정말? 그날 네. 뭐 내일부터 1%가 올라갑니다라고 해서 100% 되는 날이 12월 27일이에요. 네. 그날은 본인이 정치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본인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신당 관련해서 뭐 제가 윤석 대표랑 긴밀히 상의하거나 조언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고 네. 그냥 보기에는 네.
혼자라도 할 것 같아요. 혼자라도 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근데 저는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 뭐 방금 우리가 좀 뭐 스타일의 문제 이런저런 뭐 공박도 있었지만은 뭐 말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대체로 옳은 말이라고는 공감해요. 근데 이제 이준석 신당이 때문에 이게 다른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야의 호를 단신으로. 그럼 이건 이런 서사거든요. 이 당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은 국민들 지지를 받아와서 들어와서 바로 잡겠다. 뭐 그거는 꽤 있었어요.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네. 복당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도 하고 그런 서사일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새살림을. 그러니까 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양당 다 네. 이런 식의 보수 정치는 문제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예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일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스탠스는 보기는 어때요? 아니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뭐 나는 이제 원래 보수고 뭐 탕란 뭐 대구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서 보수를 바로 잡겠다라는 쪽으로 보였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 만난 이후부터는 뭐랬더라 엊그제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뭐 몇 가지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이거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다 토론하겠다. 뭐 금태섭 만나겠다. 개혁보다는 혁명이 낫다 그랬나? 그러니까 이제 뭐 후자 쪽 아까 이제 예. 뭐 보수를 바로 잡는 쪽보다는 뭐 전반적인 정치의 변화 그럼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건데 참 둘 다 쉽지 않은 네. 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는 말은 쉽고 머리는 쉽고 마음은 편한데 저는 가능성이 더 낮다. 오히려 후자는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은 어려운데 그래도 가능성은 후자가 차라리 현실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약간 높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겠죠.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도 자기 지지자들한테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금태섭이 웬 말이냐? 페미니스트 뭐 웬 말이냐? 뭐 장혜영이 웬 말이냐? 뭐 비명이 웬 말이냐? 난리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받을. 근데 그 반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네. 이준석이 웬 말이야? 뭐 여혐에다가 뭐 이런 뭐 싸가지 논란 네. 그런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후자를 하려면은 이 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 가서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전 대표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싸가지와 예의 없음을 갖고 이제 이준석을 평가하고 그러는데 민주당의 비명계라고 하는 이현우 의원도 네. 싸가지 없는 이준석과는 우리가 같은 당을 할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이 싸가지 없고 예의가 없다라는 말을 저나 방송에서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을 거예요. 저를 봐도 뭐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래요 반말하고 그러는 것과 이준석이 국민에게 예의 없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네. 뜻과 판단 다른 그런 선택을 하는데 적어도 이준석은 국민들에게는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론, 이준석의 정치력 이걸 갖고 자꾸 싸가지론으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라는 아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좀- 이제 잠깐만요 한마디만 그 국민에 대한 그 뭐 인정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렇다 치고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파트너십을 가지려면은 그럼 자 이게 뭐 오해였다. 내가 그런 적 없다. 내가 여기선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식의 걸 앞으로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가 문제냐. 나 문제 없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해서는 그게 쉽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건 옳은 말이죠. 그게 앞으로 이제 이 대표한테는 여기 있을 때는 막 탄압받고 하지만은 마음이 편한 면도 있고 또 강한 지지자들이 있는데 광야로 나가면은 정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오래 기다렸으니까 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유 두 마디 세 마디 하셔야죠.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 두 가지예요. 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는 참 훌륭하다. 네. 분석도 훌륭하고 내놓는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도 훌륭하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안 좋다고 보는 부분은 그릇을 키우지 않고 지도자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감정이 너무 쉽게 드러난다. 이게 제가 안 좋게 보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나 이준석이 말하는 신당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증오와 혐오 그다음에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훌륭한 우리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정치적인 의미예요. 네. 근데 개인적인 행동에 있어서 아쉬움은 제가 많이 비판을 해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신당 논의가 있음으로써 양당의 혁신을 촉발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지금 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신당에서 정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잘 뭐 회자는 안 되지만 던지는 것들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다당제가 필요해요. 네. 지금 다당제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가 너무 커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신당은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래서 자, 해요. 그럼, 네. 지금- 그러면 네. 윤타짜 어제 이제 금태섭 의원 제가 전 의원 인터뷰했는데 금태섭 전 의원 얘기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날 수 있다. 왠지 제 느낌에는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아. 그 그냥 오늘 요- 보도 났지만 이 대표가 말했잖아. 네. 저 한겨레인가 하고 이제 조선일보에 근데- 났지만요. 10일 점심 때 만난다고. 아 그래요? 예. 근데 금태섭 전 의원 얘기는 앞서 윤타짜 얘기한 것처럼 보수를 그냥 고쳐서 다시 쓰려는 거에 신당이면은 본인은 같이 할 수 없는데 아예 그냥 제3지역 그렇죠. 새로운 판을 만들려면 아니 같이 할 그러니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그럼- 아까 제가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은 보수를 고쳐 쓴다보다 뭐 내가 돌아와가지고 이 윤핵관들하고 뭐 대통령 다 바로잡고 그거보다 삼지대 빅텐트가 오히려 현실적 가능성도 높고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는 많은 가치의 측면에서도 김상회 선배가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 현실적 가능성 높고 근데 그걸 빅텐트를 하려면은 이 국민의힘은 바로잡을 정당인데 뭐 금태섭도 들어오고 비명도 그건 아예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혼을 잡으려면은 이건 새로운 길이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금태섭 의원 전 의원하고 같이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걸 본인이 이게 명확하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싸가지 이런 건 차치하고 그건 제껴놓고 나의 그 노선이라는 게 그런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것이다라는 걸 명확히 하면은 길이 멀겠지만 첫 단추는 꿰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논의들이 되게 저는 좋게 보이는 게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 이전에 중도 진영의 시도들이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 실패한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깃발을 만들 때만 신당이 성공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단점 어떻게 금태섭 의원이 참여하나 안 하냐 뭐 그것도 전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가 그냥 비명계 누구랑 대여섯 명하고 해야지 국민의힘에 한 10명 정도 나오겠지 금태섭 뭐 이러한 요정 같이 해야지 이렇게 그냥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뭐 중도 신당 보수 중도 신당에 뜻과 의지와 가치관과 철학이 같으면 같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김상희 평론가님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고 제가 뭐 이준석 옹호하는 것처럼 오늘 비춰졌을 텐데 다당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87년 이후에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에 기반한 거대 양당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권력 투쟁만 해왔는데 그 중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 뭐 국민들의 최선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제3당이 필요하다. 의미 있는 의석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근데 차원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더 정교해야 되는 게 이준석이 생각하는 보수 중도 신당의 뜻과 의지를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이면 된다라고 하면 그건 되게 협소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양당 정치가 안 된다라는 이게 뭐 약간 정치 용어로 쓰면 최소 강령주의, 최대 강령주의가 있는데 하나만 같으면 뭉치자 일 것이냐 9개는 같아야지 우리가 뭉칠 수 있지 일 것이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구에서 승부 봐서는 답이 없을 거다. 아직까지도 양당을 지지하는 강력한 그룹이 있고 지역에서 뚫을 수가 없다.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것을 넘어서서 만들어 보겠다니까 뭐 지켜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존칭 빼고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이상민, 뭐 류호정 이렇게 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어유 스피커들로서는 근데 잘못하면 아침 라디오에 5명이 다 인터뷰하는데 다 제각각 다 다른 다른 소리 할 얘기하는 수도 있지.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 민주당 인재 영입 네. 위원회 얘기는요. 네.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시죠. 네. 전 오늘- 좋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